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과연 그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일까, 적대적일까? 과학자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다. 아기에 찬 외계 문명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동족이다. 다른 문명권과 어울려 사는 방법을 터득했음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의사이자 UFO 연구가인 스티븐 그리어 박사는 우주선과 외계 존재와의 만남을 경험했다. 그리어 박사는 목격되는 대부분의 UFO와 외계인 납치 사건은 모두 그림자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한다. 외계 문명은 우리를 결코 해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다만 걱정스럽게 지켜볼 뿐이다. 그렇다면 그림자 정부는 왜 진실을 은폐하고 있을까? 오늘은 외계인의 실체와 그림자 정부의 비밀을 폭로한 책, 은폐된 진실, 금지된 지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때는 1973년. 18살의 스티븐 그리어는 초월 명상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명상을 하기 위해 리치스 산에 올랐다. 6개월 전에는 임사체험을 통해 신과 합일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명상을 하면 쉽게 우주의식을 경험할 수 있었다. 명상을 끝내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산의 가장자리에서 빛나는 불빛이 보였다. 순간 오른쪽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어깨를 건드렸는데 그곳에는 외계 생명체가 있었다. 그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으며 마치 사슴처럼 아름다운 눈을 갖고 있었다. 그리어는 한순간에 우주선으로 옮겨졌다. 그들은 우주의식을 경험하고 있는 인간과 접촉하여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어에게 관심을 가졌다. 외계 존재들을 만난 경험에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었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마음이 모든 존재들의 마음과 같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사람들만 있다. 외계인도 없고 인간도 없고 하나로 이어져 의식하는 생명이 있을 뿐이다. 여기 지구에 와 있는 외계 존재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비국소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주 공간을 그렇게 여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비국소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지식과 깨달음이 필요하다. 모두가 하나임을 경험하지 못한 지성주의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 이 놀라웠던 밤이 지난 뒤 그리어는 잠을 자면서도 외계 존재들과 일종의 대화를 계속했다. 1977년에도 그리어는 침대에 앉아 다시 명상을 통해 외계의 사람들을 불러보기로 했다. 새벽이 되자 우주선이 창문 바로 앞에 조용히 떠 있었다. 같이 잠을 자고 있던 친구가 놀라서 잠에서 깼다. 우주선은 집에서 조용히 물러나 빠른 속도로 그랜드파더 산을 넘어 하늘로 사라져버렸다. 바로 그 다음날 라디오와 뉴스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샤롯에 있는 더글러스 공군기지의 레이더에 2대의 우주선이 포착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이 젊은 시절의 경험들은 진보한 외계 문명의 성격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게 해주었다. 그들의 높은 의식 수준은 불화나 갈등과는 양립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았다면 놀라울 정도로 발달된 기술로 인해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서로를 파괴했을 것이다. 모두가 하나라는 자각이 없다면 서로 간의 차이는 불안, 두려움, 폭력의 원인이 된다. 수천 년 인류 역사가 바로 그 증거다. 인류는 지금 교차점에 서 있다. 우리는 무지와 전쟁으로 인류를 계속 파괴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자각하여 영적인 깨달음과 사회적 성숙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외계 존재들에 대한 의문을 둘러싼 허위 정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외계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증오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한밤중에 외계인들에게 납치되어 고문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를 파는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에 중독된 대중들로부터 이익을 취한다. UFO 산업에는 부유한 이익 집단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납치 문화가 있다. 여기에는 유럽의 어느 왕족들과 미국의 산업체들이 관련돼 있다. 그들은 인류와 외계의 사람들 사이에 분리라는 씨앗을 뿌림으로써 미래의 스타워즈에 쓰일 예산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외계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할 사람들의 심리적 결속이 필요하다. 맞서 싸워야 할 외계로부터의 가상 위협은 정부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외계 혐오증을 만들어낸다. 특히 외계인의 침공에 대한 두려움은 인디펜던스 데이와 화성 침공 같은
영화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외계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무섭고 혐오스러운 모습들을 떠올릴 것이다. 왜 우리는 외계인 하면 그런 모습만 생각나는 걸까? 흔히 그레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은 우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몇몇 지구의 시설들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하나가 뉴멕시코주 둘세 근처의 포코너스 구역에 있다. 이것은 거짓 외계인의 위협을 만들기 위한 합작의 노력이다. 그림자 정부는 완전히 조작된 거짓 외계인 사건들을 선량한 사람들에게 강제 주입하고 있다. 비밀 프로그램들은 매우 진보한 기술들을 사용해서 외계인들이 침략하는 것처럼 보이는 외계인 납치 사건 같은 것을 연출해낸다. 여기에는 아무런 표식이 없는 헬리콥터와 급강하에서 가짜 사건들을 연출하도록 특수하게 훈련된 사람들이 동원된다. 실제로 테슬라는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기 전에 반중력 실험에 성공했었다. 비밀 집단들은 허위 정보 부문의 연출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는다. 그들은 허위 정보를 조작해서 주류 언론과 UFO 관련 단체들은 물론 외계의 것이라면 무엇이든 구매하는 대중들에게 넘기고 있다. 이러한 선전의 목적은 아주 단순하다. 겁을 주는 충분한 정보를 흘려보내서 외계에서 오는 것들에 대한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사람들의 의식 속에 심는 것이다. 결국 속아 넘어간 대중들은 행성 간의 무장 분쟁을 지지할 만큼 충분히 세뇌될 것이다. 때는 1997년 3월 13일. 그리어 박사는 4월의 의회에서 UFO 관련 브리핑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리어 박사는 처음으로 증인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곳에는 18명의 대령들과 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리어 박사는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서 프로토콜을 시작했다. 그는 확장된 의식 상태에 들어가 우주공간으로 갔고 외계 비행선들을 피닉스 지역으로 유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외계 존재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여러분이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해주어서 우리가 브리핑할 의회 사람들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어 박사가 외계 존재들과 소통하는 동안 누군가가 흥분해서 뛰어 들어왔다. 피닉스 상공에 거대한 UFO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실제 애리조나주 피닉스 상공에 UFO가 나타났던 피닉스 라이트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리어 박사의 프로토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어 박사의 일행이 피닉스에 도착한 것은 5시 30분쯤이었고 이 사건은 8시 30분쯤에 일어났다. 그날 밤 지역 뉴스에는 그리어 박사 일행이 축약판 필름으로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던 장면이 보도되었다. 외계 문명들은 기술 기반의 의식체계는 물론 의식 기반의 기술도 갖고 있다. 그들이 어떤 장치를 향해 생각을 보내면 그 장치는 그 신호와 메시지를 다른 지점에 즉각적으로 전달한다. 정보와 심상은 거리에 상관없이 실시간에 비곡소적으로 우주의 다른 지점에 보내진다. 이것은 두 지점이 동시에 공명하는 것과 같다. 메시지는 한 지점에서 다른 점으로 시공간을 건너뛰어간다. 미국과 다른 모든 나라들의 정부는 마음대로 대통령 임기를 끝내버리거나 방해가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없애버릴 수 있는 불법적이고 악랄한 집단들의 인질이다. 외계 생명체들에 관한 문제는 세계금융시스템, 정보위원회, 그리고 군과 정부에 대한 부패한 기업들의 이해관계들이 맞물린 우리 사회를 통제하는 어둠의 집단들이 관련되어 있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을 취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주제들 때문에 암살되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이 마릴린 먼로에게 외계 존재들에 대해 말해준 내용들을 그녀가 공개하려 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어 박사의 정보통들로부터 알게 된 내용에 따르면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가을에 연방제도를 통해 CIA를 해체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는 UFO 문제가 공개되고 그 기술들이 인류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했다. 1896년에는 비행선 사건이 있었다. 이것은 미국 전역에서 외계 비행 물체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어 큰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그리어 박사는 믿을 만한 정보 제공자로부터 메가더 장군이 1930년대에 중국에서 외계 비행체의 잔해를 수거하는데 실제로 관여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지난 100년 동안 외계 관련 문제를 감시하는 동시에
기술적인 주제를 통제하려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이 프로그램들에서 양자적인 도약이 일어났다. 우리가 핵무기와 비밀 반중력 추진 시스템을 실험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단계로 옮겨가자 수천 년 동안 지구를 지켜보고 있던 외계 존재들은 깊이 우려하기 시작했다. 원자력위원회에 있었던 디드릭슨 대령 같은 사람들은 외계 존재들이 우리의 모든 핵시설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관찰했다. 그는 달에서 폭발하도록 특별히 개발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요격된 사건을 알고 있었다. 외계 존재들은 그것이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소련에게 막강한 미국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달에 핵무기를 쏘았을 때 한 외계 비행체가 나타나서 그것을 요격하고 파괴해버렸다. 닐 암스트롱도 인류가 달에 착륙했을 때 달의 분화구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외계 비행선들이 있었으며 그들에게서 달을 떠나라는 경고를 들었다고 했다. 이것을 외계인들이 우리에게 적대적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실상 그들은 달에 있는 그들의 시설들을 보호하고 대량 파괴 무기로부터 안전한 평화로운 장소로서의 우주 공간의 신성함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다. 인류가 달에 착륙했던 1969년 이전부터 이미 달에는 인공적인 구조물들이 있었다. 화성의 지하에도 그들의 대규모 시설들이 있다. 달과 화성에 있는 고대의 구조물들은 물론 지구 위에 있는 고대의 외계 존재들의 방문 흔적을 토대로 어떤 이들은 그들이 유전적 증진을 통해 인류의 진화를 부분적으로 도와왔다고 주장한다. 우주에는 전쟁이라는 개념조차도 알지 못하는 세계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세계는 우주의 공격을 퍼부을지도 모를 엄청나게 위험한 세계일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너무 폭력적이고 원시적이다. 인간이 만든 UFO와 외계 비행선의 차이를 아는가? 외계의 비행선들은 깨어있다는 점에서 극도로 발달한 것들이다. 비행선 자체가 인공지능을 갖고 있고 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탄 존재들은 비행선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구인들과 의식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또한 비행선이 발하는 빛은 아주 특별한 빛이다. 겉보기에도 외계 비행선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며 굉장히 진보한 에너지와 지성을 갖고 있다. 때는 1997년 6월. 그리어 박사는 콜로라도의 블랑카피크에서 20여 명의 견습 집단과 함께 10여 명의 외계 원로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외계 존재들을 블랑카피크로 초대하는 프로토콜을 실행하고 있을 때 하늘을 날아다니는 물체들이 많이 목격되었다. 해발 3000m쯤 되는 산 위의 빈터에서 반은 아스트랄적이고 반은 물질적인 우주선을 만났다. 그리어 박사가 각각의 외계 존재들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그들에게 연결되는 동안 일행은 물러서 있었다. 분명 그들은 원로이며 깨달은 지도자들이었다. 그들 각자는 서로 다른 행성계로부터 온 존재들이었다. 서로 비슷한 모습을 가진 존재는 없었다. 외계 존재들은 그리어 박사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보여주었고 우주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비밀 그림자 정부의 작전 세력이 외계 복제 비행선과 다른 최첨단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려고 시도했을 때 그것들은 고장나 버렸다. 국방부 정보국의 한 증인은 우주공간 바깥을 향하는 많은 인공위성 시스템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 위성들은 우주공간에서 외계 비행체들을 추적하고 조준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그는 외계 존재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 일상적으로 이 시스템들을 마비시켰다고 했다. 외계 존재들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길 바란다. 그들은 세계적인 핵전쟁이나 인간들이 우주의 질서를 뒤흔드는 행동을 취할 경우에만 공개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지구는 지금 일종의 우주적인 격리 상태에 있다. 우리가 첨단 기술들로 우주로 나가기에는 아직 영적으로 충분히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날개를 묶인 상태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가 우주에서 환영받기 위한 열쇠는 바로 평화다. 외계의 문명들이 극도로 진보해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들은 기술적으로만 진보해 있는 것이 아니다. 우주를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한 문명이 영적으로 진화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지구에 와 닿기도 전에 스스로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외계인과 나쁜 외계인이라는 환상에 중독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류가 스스로에게 했던 일을
인간 중심적으로 그들에게 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 자신뿐이다. 지구의 지하와 물속에도 외계 존재들이 있는데 이들은 에테르 형태로 점점 더 많이 머물면서 필요할 때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따라서 지구 바깥에서 오는 것보다는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우주선의 에테르체를 더 자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물질적인 3차원 시공간으로 더 들어올수록 그들의 우주선은 인간의 기술들에 더 취약해지며 공격에 노출되기 쉽다. 그리어 박사는 진보한 외계 비행선들을 연구했던 사람들로부터 외계 비행선은 이음새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우주선의 물체는 아스트랄의 수준에서 우주선의 형판을 구성하기 위해 아스트랄의 매트릭스를 조립하여 만들어진다. 그들은 아원자 수준에서 기술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으므로 그것에는 조직화된 지성과 생명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외계 비행선은 실제로 지성을 가진 생체 기계들이다. 외계 존재들은 우주선 없이 그 어디에라도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물속이나 우주 공간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물질적으로 존재하고자 한다면 기술적인 수단과 우주선은 필요해진다. 그래서 아주 진보한 외계 존재들도 비행선을 갖고 있다. 영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초보적 방법은 유체 이탈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더 수준 높은 방법은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진정 모든 창조물의 양자적 홀로그램이다. 깨어있음의 초월적 상태로 들어감으로써 공간과 시간상의 모든 지점에 접근할 수 있다. 아스트랄의 세계에도 서로 다른 수준이 있다. 물질에 다른 계층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빛의 세계에는 더 낮은 세계와 더 높은 세계가 있고 서로 다른 지위가 있으며 서로 다른 수준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스트랄체로 있게 되면 비슷한 의식 수준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리게 된다. 지옥은 다른 한쪽의 마음 상태다. 이런 세계는 사고 형태를 통해 만들어지며 그 사람들이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주위에 끔찍한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가능한 현실들은 동시에 존재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자각 상태에 달려있다.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이 서로 안에 포개져 있는 우주의 고도로 통합된 양자 홀로그램의 관점에서 보면 대답은 그렇다이다. 그리고 하나의 홀로그램처럼 우주의 한 부분을 취하면 그 속에 우주 전체가 들어있다. 아무것도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신성한 합일성은 모든 것들에 스며들어 있다. 따라서 우주에 가능한 모든 현실들은 동시에 펼쳐진다. 우리는 다양한 차원들 또는 평행우주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은 서로 안에 모두 포개져 들어있다. 환생에 대한 진실은 그것이 사실이며 동시에 절대적으로 틀렸다는 것이다. 우리가 막 경험한 것을 기억해보라. 모든 개성은 고유한 창조물이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지구 위에 있는 그 어떤 개인의 인생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생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명칭이다. 사실 그것은 개성과 무한함이 하나임을 깨닫는 것이다. 무한한 자아라는 우리 각자의 일면은 또한 우리 각자를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한 개인의 자각은 이 확장된 비국소적 자각에 연결되어서 다른 이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어 박사는 자신이 전생의 클레오파트라였었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을 5명쯤 만났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옳다. 우리 안에 깨어있음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어느 원형이 되는 인물은 다른 영혼들에 의해 충분히 경험될 수 있다. 한 사람이 육신의 삶을 끝내고 자각의 매트릭스에 물어 녹아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훨씬 더 심오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성숙을 향해 가고 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더 심오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 사람들이 개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미신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다. 물론 개가 되어보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알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굳이 다음 생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우리가 몸을 버리고 다음 수준으로 갈 때 우리는 모든 기억들을 가질 것이고 지상에서 함께했던 모든 사람을 기억할 것이며 모든 창조의 세계와 의식의 수준들을 거치면서
이 개성으로서 진화해 갈 것이다. 우리가 바란다면 언젠가는 바다로 돌아가는 물방울이 될 것이다. 기억하라. 신이라는 무한한 바다로부터 우리는 나왔고 그 무한한 바다로 우리 모두 돌아가게 될 것임을. 이것이 우리들 영혼의 목적이자 여행이다. 외계 비행선이 움직이는 원리는 무엇일까? 가장 완벽한 비국소성은 순수한 마음이다. 그리고 가장 덜 비국소적인 것은 물질 우주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통합되어 있다. 외계 비행선은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점차 속도를 높이듯이 가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양자적 도약을 해서 옮겨간다. 그리고 분명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간다. 하지만 무한 속도는 아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수천 광년 떨어진 곳으로 가는 데는 사실상 며칠밖에 걸리지 않는데 그것은 비교적 비국소적인 형태로 있기 때문이다. 아스트랄계의 더 순수한 영역들로 들어가는 입구는 매우 엄하게 지켜지고 있는데 그 수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큰 깨달음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 영역들은 진화한 외계 존재들과 천상의 존재들이 지키고 있다. 우주에는 우리보다 수백만 년 또는 그 이상 기술적으로 앞선 외계 문명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 문명 전체가 우주의식 또는 그 이상의 의식 수준에 있다. 우주에는 다른 행성계로 가려는 우리의 노력을 막는 질서가 있는 것처럼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들도 자신들의 행성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는 질서가 있다. 우주 만물은 창조자에게로 가는 문이다. 우리는 어머니 지구의 자궁으로부터 나왔고 이것은 무한한 신성의 외적인 발현이다. 이 무한함은 우리 안에 있고 모든 것에 깃들어 있지만 서로 나뉘지 않았다.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완벽한 양자 홀로그램이다. 모든 존재들이 바로 우리처럼 깨어 있고 의식이 있음을 보게 되면 그들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가능하며 외계인을 우리와 다른 존재로는 보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연결되어 있는 순수한 사고 형태는 우주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순간적으로 갈 수 있다. 우리는 기술 없이도 이것을 자각몽 속에서 경험하기도 한다. 자각몽 속에서 우리는 아스트랄체로 움직이고 날아다니는데 이것은 육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사실적이다. 또한 시간좌표를 벗어나 미래로 가서 1년 뒤에 일어날 일을 보기도 한다. 이것을 예지적 자각몽이라고 한다. 우리가 최고천의 영역에서 이미 만들어져 온 새로운 세상의 청사진을 이해한다면 지상에 오게 될 다음 몇 세기의 양상에 대해 알 수 있다. 떡갈나무는 도토리 안에 항상 들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도토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지각한다면 그 떡갈나무가 수백 년 동안 성장해갈 모든 단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어 박사는 자각몽 속에서 태평양 쪽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 쓰나미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완전히 휩쓸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전체는 완전히 가라앉고 아시아의 많은 지역들도 피해를 입는다. 미국 고위도의 중서부 지역과 캐나다도 위험하다. 또 다른 자각몽에서는 지구가 돌면서 정상적인 축이 기울어서 태양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주로부터 지구로 다가오는 소행성도 보았는데 소행성 가운데 하나가 지구와 충돌했고 이 일이 생긴 뒤에 지상에는 짧은 암흑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암울한 모습일까? 위기는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운 좋게도 천상의 건축가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청사진을 남겨놓았다. 우리는 육체가 가진 조건과 그것에 고착된 고통으로 인해 빠르게 영적인 자유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지상에 존재하면 빠른 진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지상에서 육체의 삶이 소중한 이유다. 지금 인류는 지구 밖의 별들을 여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중심적 영성에서 진정한 우주적 영성으로 진화해야만 한다.